실제로 계산하지는 않을 거다. 계산하지는 않을 것이고 단 얘가 이항분포를 얘를 BNP로 작성을 하게 되면 평균은 얘가 이항분포는 이산항률 분포야. 그러니까 BNP로 작성이 되면 평균은 NP로 계산하고 분산은 NPQ로 작성을 할 거다. 평균과 분산을 구하자는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해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정규분포는 우리가 정규분포, 연속 확률분포,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다? 그래프로 계산할 것이다. 그래프의 넓이가 기본적으로는 확률에 대한 생각이고 넓이 총합이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구하자는 것은 그거의 넓이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자 이 말이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뭔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X축과 둘러싸인 넓이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넓이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풀 거고 그 와중에 정적분적인 생각이 좀 들어갈 수는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 풀어보면 0부터 8까지 모든 값을 취하는 변수 X 확률 밀도 함수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말을 읽으면서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그건 뭐야? 4에 대해서 대칭 2부터 4까지 하고 4의 대칭이면 우리는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그냥 가면 돼요. 단 4에 대해서 대칭이 얘를 그래프를 믿어 안 믿어? 믿진 않습니다. 그냥 뭐만 생각하자? 4에 대해서 대칭만 생각을 하자. 넓이는 이거랑 다를 수는 있다. 그림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온 조건은 2부터 4까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이고요. 2부터 4까지의 넓이는 0부터 2까지의 넓이의 3배야. 요 넓이가 요 놈의 3배. 뭐 쉽네. 요 놈을 x로 놓으면 요 놈은 3x가 되고 요 놈은 4x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면 되겠지. 대칭이니까. 그럼 x는 얼마가 된다? 8분의 1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요 넓이는 8분의 1이고 요 놈은 8분의 3. 대칭적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3부터 4까지인데 대칭이니까 나는 오른쪽에다 표현해 보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상관없잖아. 대칭이니까. 겹쳐지는 것보다는 낫겠지. 여기가 5야. 3부터 4까지, 4부터 5까지. 똑같은 말이지. 여기가 16분의 3이다. 16분의 3이면 여기가 8분의 3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6분의 3이다. 그럼 모든 내용을 16분의 1로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5부터 6까지를 구하시오. 16분의 3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네.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야. 단 여기에 주어진 식이 의미하는 바만 연결을 시키면 우리는 다 풀 수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가지 식의 표현이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표현이라고. 다 알고 있는 표현. 뭐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의미하는 바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지. 요것이 뭐다? 넓이적 개념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넓이에 대한 얘기만 주로 하고 있다. 넓이에 대한 얘기가 뭐에 대한 얘기다? 확률에 대한 얘기다. 이 확률을 구하시오, 넓이를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래프는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를 대놓고 줄 것인데 우리가 모르는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이거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런 그래프 특징을 갖고 있는 애가 우리는 이름하여 정규 분포라고 했고 실제 넓이는 우리는 못 구한다. 대신 표현만 하자 이거고 실제 그 애를 그래서 정규 분포를 우리는 뭘 시킬 거야? 표준화를 시킬 거라고.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면 이 표준 정규 분포의 넓이는 알아서 다 구해놨다 이 말이야. 오른쪽만 구해놨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요것을 우리는 여기 있는 식을 얘로 바꾸면 표준화 시킨 식으로 바꾸면 그래서 표준화 변수식은 중요하겠지. 변수 바꾸는 건 중요하겠지. 헷갈리면 안 돼요. 시그마번에 x-m이야. x가 변수야. 시그마하고 m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안 나오고 구하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역으로. 그지? 그로 바꾸게 되면 g가 표현이 될 건데 g가 0부터 k라고 표현될 건데 이 표현은 표준화된 식의 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고 우리는 요놈을 원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얘를 나타낼 때 항상 이렇게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 뭐 m 플러스 k 시그마 형태로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나타나는 값이 여기 있는 이 k가
K가 등장한다 이 말이야. 여기 있는 K가 계속 등장할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은 항상 이 K를 알려주려고 노력했고, K를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요것이 M 플러스 K 시그마다. M 마이너스 K 시그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오른쪽에 있냐, 얼마만큼 왼쪽에 있냐, 요것만 판단하면 요 두 개의 식은 연결시킬 수가 있다. 두 개의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니까 실제 풀이는 표준화시켜서 우리는 넓이를 구하자는 소리예요. 표는 그렇게 나왔을 거니까. 하지만 표준화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뒤쪽으로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면, 우리 앞쪽은 넓이를 막 쪼개서 문제 낸단 말이야. 이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넓이가 가장 높습니다. 위쪽에. 알겠죠? 대칭적으로 넓이가 있을 거니까 넓이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올 거라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조건 자체가. 물론 반이 나올 수도 있어.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나오는 이유는 요 높이가 일단 같거든.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위치적 생각을 할 때 평균을 기준으로 내가 오른쪽 얼마, 왼쪽 얼마에 놓여 있다. 이 개념이 꽤 중요하거든. 통계적으로는. 평균을 기준으로 오른쪽 얼마, 왼쪽 얼마에 놓여 있다가 중요해요. 대칭적으로 범위가 주로 주어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주로 대칭적으로 뒤로 나올 거야. 좀 실생활에 이용을 한 과정에서는, 통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범위 자체가 대칭적으로 나올 거니까 우리한테 큰 중요한 건 아니야. 왜 대칭적으로 나왔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걸 읽어낼 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F하고 G가 있는데, F가 지금 변수, X가 변수, F가 변수 X고, G가 변수 Y야. 변수 X에 대한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 Y가 G인 정규 분포야. 두 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M1보다는 M2가 당연히 크겠지. 그렇지? 시그마는 누가 더 큰 거야? X가 더 큰 거야? Y가 더 큰 거야? 시그마가 오면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의 뜻은 뭐야? 3포도. 3포도는 몰려 있으면 적은 거야. 이쪽에 몰려 있으면 적다고. 누가 더 몰려 있는 거야? Y가 더 몰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 Y가 몰려 있기 때문에 시그마 2가 더 적다 이 말이야. 시그마 1이 더 크게 된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지. 평균 값은 우리가 위치적으로 오른쪽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대신 시그마 값은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떤 놈이 더 크다 작다는 읽어낼 수 있어야지 이거는. 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서 풀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는 정규 분포를 뭐라 작성할 거냐면, X 변수가 N, M의 시그마 제곱으로 우리는 주로 나타낼 것이고, M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이러한 표현은 뭘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평균의 위치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라고. 나타내면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가 같아요.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가 같다는 것은 평균의 대칭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 그림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자, 이제 난 정규 분포를 그림을 원래는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그릴 거야. 이제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느낌만 알면 되겠죠. 그래프적으로는 사실 그래프의 뜻이 중요하면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야 돼. 변곡점도 나타내 봐야 되고요. 이 정도 그릴 것이고, 요놈을 기준으로, 자, 48이 더 크고 12가 작지. 48보다 크다와 12보다 작다가 면적이 똑같다 이 말이잖아. 지금 여기랑 면적이 똑같다 이 말은 뭘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평균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야. 이 말이 되는. 평균은 그래서 30이 된다. 요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 첫 번째 식을. 자, 두 번째 식은 2x제곱. 한마디 나왔네. 2x제곱. 2x제곱은 어떻게 구한다? 2x제곱은 vx 플러스 2x의 제곱으로 구한다. vx 플러스 2x가 얼마야? 지금 30이니까 9배. vx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네. 그래, vx는 16.
그래서 시그마는 4다 이 말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요놈을 통해서 알아낸 분포가 정기 분포고 30에 16, 4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겠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는 40보다 작다. 40보다 작다. 40은 뭐 이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림은 비율은 무시입니다. 비율은 무시. 30에서 10만큼 오른쪽에 있다. 10을 뭘로 표현해라? 4로 표현해라. 2.5 시그마다. 이 간격은 2.5 비율 안 맞습니다. 2.5 시그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2.5 시그마 40보다 작다니까 요 면적을 말하고 있네. 그러겠지? 그래서 주어진 수식이 PG가 2.5보다 작다가 나올 것이고 요 면적은 0.5하고 요 면적을 더한 거, 요 면적을 더한 거에서 0.9938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 말이 되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야. 이쪽에서는 계속 요 얘기만 할 거야. 요 얘기만. 그래서 문장을 읽어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문장을 풀어내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은 이항분포와 정기분포의 관계는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자,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데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르는데 요놈을 우리는 x는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단 n이 충분히 클 때라고 나와 있어. 우리 내용에서는 충분히 크다는 말이 밑에 n이 값이 충분히 크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np가 5보다 크다, nq가 5보다 크다 뭐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은 이거 좀 애매한 단어야. 책을 읽어보면 있습니다. n이 충분히 크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나오든 그냥 사용을 하겠다 이 정도야. 우리한테는 우리 수학적으로는. 그렇지? 문장을 잘못 내면 충분히 크다는 표현 자체가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그러겠지?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하겠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문제가 필요하면 사실 이항분포하고 연속은 연결시킬 수는 없어. 근데 사실 이항분포는 이산이잖아요. 이산 딱딱 끊어진 거지. 연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연결이 됐다는 말은 그 끊어진 것이 아주 촘촘했을 때 우리 연결한 것처럼 보이겠지. 그럼 수가 엄청 커야 돼, 실은. 수리 엄청 커야 돼. 수학적으로는 그냥 사용을 하겠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BMP 이항분포를 따른 놈을 그냥 우리는 뭘 쓸 수 있어? M은 정확한 EX는 NP로 쓸 거고 시그마 제곱은 NPQ로 써가지고 정규분포화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던 이항분포 내 주사위를 100개 던졌어. 그러지? 100번을 던졌어. 100번을 던졌는데 1의 눈이 3번 나왔다. 그러면 독립시행이라고. 그렇지? 0번, 1번, 2번 나왔다. 이 정도 3까지는 독립시행으로 풀 거라고 각각. 뭔 이해되지? 근데 50번 이상이 나왔다. 그럼 50번부터 100번까지 언제 계산하고 있겠냐 이거지. 그거를 어떻게 풀 거냐면 정규 분포, 연속 확률 분포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럼 우리는 풀 수 있겠지 이제. px가 50 이상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지. 그러겠지. 그러면은 넓이는 표가 작성이 됐을 거니까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연속의 의미를 왜 여기다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러한 계산이 안 될 거니까 이러한 계산을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고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이런 것이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됐어요? 이게 이름이 정확히 라플라스 정리가 그래요. 여튼간에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넘겨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론이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지.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지금 확률 변수 x가 확률 질량함수로 나왔어요. 확률 질량함수 이산입니다. 확률 질량함수 이산이야. 그거에 대한 확률은 복잡하게 나왔는데 복잡한 거 아니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만 이해하면 돼요. 단 R은 0부터 100까지. R은 0부터 100까지
100CR에 5분의 1에 R제곱 5분의 4에 100마이너스 R제곱. 이해 됩니까? 형태가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리고 변수가 0부터 100까지야. 됐니? 그러면 요놈은 뭐라? 이항 분포다 이 말이야.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이항 분포는 어떻게 작성한다고? NP로 작성한다고. N은 횟수, P는 어떤 사건이 나올 확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는 어째?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문제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달라. 내가 이걸 작성하더라도 질문이 의도가 다르면 요 식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지. PX가 28 이상 100번을 했는데 28 이상 어떻게 계산하겠냐 이거지. 28 미만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 이거는 28 미만으로 써야 돼. 27 이하로 말해야 돼. 0번부터 27번까지 언제 계산하고 있겠어. 말도 안 되겠지. 얘가 어떻게 된다? 이제는 어떻게 바뀔 거다고? 정규 분포로 바뀔 거다 이 말이야. 정규 분포는 NP 20, NPQ 5분의 4를 곱하면 4의 제곱.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질문 PX가 28보다 크다가 보이겠네요. 28보다 크다가 평균은 20이고 표준 편차가 4를 따르니까 지금 가운데 20에서 28은 두 칸 떨어져 있겠네요. 두 칸이란 말 이해되지? 이 시그마가 떨어졌다 이 말이 되겠죠. 그것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됐지? 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 넓이는 2를 찾고 2가 어딜 면적이야? 이 면적이지. 그리고 얘를 0.5에서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0.0228이 된다 이거지. 실제 이 문제 같은 5분의 1은 주사위는 아니지만 뭐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1의 눈이 지금 총 100번 중에 28번 이상이 나왔다 이 소리야. 그럼 확률이 아주 작다 이 말이야. 0번부터 100번까지 있다 하더라도 28 이상 28부터 100까지는 수가 꽤 많잖아. 다 더하더라도 0.228밖에 안 된다는 소리지. 확률이 아주 작다 이런 소리가 되겠지. 어차피 평균적으로 20이니까 20에 몰려있는 이쪽이 확률이 높은 거고 엄마는 알지? 20에 몰려있는 20에 가까운 수가 확률이 높은 거고 그 떨어진 것은 아주 적다 이 말이 되고 실제 계산하면 총 28부터 100까지를 계산했는데 다 합쳐서 0.228이야.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뭐 요런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요것은 이제 거꾸로 나온 문제예요. 거꾸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졌어요. 1의 눈이 나온 횟수. 이 양분포구나 생각하고 적어야 돼. 근데 우리가 변수를 적을 때 정확하게 변수의 이름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변수가 하나만 나온 것은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변수가 2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720번 주사위에 나와서 1의 눈이 나온 횟수. 간단하게 횟수가 확률 변수 x야. 그래서 x는 횟수야. 그러면 x라는 횟수는 720번 던지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고 1의 눈이 나왔다 했으니까 6분의 1 이렇게 따르고 있다 이거야. 됐습니까? 근데 얘는 우리는 정규 분포를 로 식을 바꿀 수 있고 720에 65분의 1 120 120에 6분의 5 6, 20, 100 100이네. 1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을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가 120이고 한 칸이 10입니다. 그래서 PX가 K보다 작을 확률이 0.228이야. 거꾸로 넓이가 먼저 주어졌고 K 값을 설정을 해봐라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말하고 있어? 0.28이면 절반이니까 한 요 정도 된다고 표현하고 요거의 면적이 0.0228이라는 소리야. 그리고 요 위치가 지금 K란 소리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찾고 요 면적은 안 나왔어 표에는 요 면적이 나왔을 거라고. 0.5에서 빼면 0.477이 요 면적이 0.477이 그러면 2.0이네요. 다시 말해서 요 간격이 2 시그마가 된다 이 말이 되겠네. 결론적으로 K는
120에서 빼기 2 곱하기 10 100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 되겠네. 똑같은 말이야. K를 주어주고 넓이를 구하란 말. 확률을 구하라. 확률을 주어주고 K 위치를 알아라. 너희들이 다음에 쓸 때도 요 시까지만 적고 그래프를 보고 의미하는 바를 안다 그러면 너희들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심합시다. 이제 좀 조심해야 돼. 자, 어떤 해운회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예약 고객 10명 중 8명의 비율로 승선을 합니다. 승선할 비율이 나왔어. 그럼 선생님이 얘기할 때 항상 승선할 비율 나오면 승선 안 할 비율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다시 말해 10명 중 8명이 승선을 했어. 10분의 8. 승선 안 했어. 10분의 2. 약분해도 됐다가 하면 5분의 4, 5분의 1. 이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5분의 4, 5분의 1. 여기는 뭐냐면 승선이야. 승선. 헷갈리면 나는 탑승 OX로 작성이 되겠지. 그러지? 예약을 취소 안 한 거, 예약대로 간 거고 취소를 했다 이 말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정원이 나왔어. 이제는 정원이 340명인 여객선에 예약 고객이 400명이야. 정원이 340명인 여객선에 예약 고객이 400명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얘가 취소를 할 거니까 그럴 거 아니야. 내 자리가 340이면 340 딱 하면은 취소를 하면 그 표가 아까울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오버해서 받는단 말이야. 어느 정도는. 그렇지? 오버해서 받았는데 만약에 왔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녀석들이 있어. 좀 남아있는 녀석들이 있어.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한 사람도 있고 그날 예약한 사람도 있지. 뭐 걔네들이 뭐 할 수 있어. 뭐 전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디 앉냐면 그 입구석이 있어. 입구석. 문 옆에 앉아 있는 누군가 그 승무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 그 자리가 제일 좋아. 근데 생각보다 좋아. 공간도 넓고. 여튼간에 340명의 여객선에 예약 고객이 400명이야. 근데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겠지만 그러면 얘네들이 취소할 확률이 있으니까 실제로 확률적으로 좌석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될 거야. 그러겠지?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느냐. 그 확률이 높으면 이렇게 시행을 하겠지. 확률이 낮으면 다시 계산해가지고 400명 아니고 380명만 받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확률을 어느 정도 잡을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러겠지? 자, 340명의 여객선에 예약 고객 400명이 왔습니다.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요.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요. 다시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뭐냐면 뭘 구해야 돼? 정원이야. 정원이 아니라 실제 오는 사람의 수야. 승선한 사람의 수야. 여기서 우리가 구할 것은 승선 사람 수가 되겠지. 승선 인원이 되겠네. 승선 인원. 승선 인원이 지금 X야. X. 몇 명이? 400명이 예약을 했고 정원은 340명이야. 거기에 승선 사람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럼 요놈은 뭐야? 얘는 승선할 확률이지. 400명이 승선할 확률, 승선 안 할 확률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 400명한테 각각 물어봤을 거 아니야. 올 거냐 안 올 거냐, 올 거냐 안 올 거냐. 독립시행이 되겠네요. X가 뭡니까? 독립시행. 그래도 변수가 하나밖에 없네요. 400명한테 5분의 4의 확률로 승선을 한다고 했네요. 이 문제는 사실 승선 안 할 분포를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승선할 확률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야. 그럼 84, 320이 지금 평균이고 여기다 5분의 1 곱하면 5, 64, 4, 88, 2, 16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가
320명이 평균적으로 오고 표준 편차가 16인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고, 이 분포가 지금 여기가 320이고 한 칸이 16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문제는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야. 초과할 확률을 구해도 되겠지.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도 되겠고, 초과한다는 말은 400명이 넘어간다 이 말이겠고,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400명까지 왔다는 소리지. 실제 우리가 구하자는 확률은 x가 340명까지 들어오면 될 것이고, 우리는 얘를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 1-p x가 340을 초과할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연속 확률 분포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340보다 작거나 같다와 크다는 원래는 다른 말인데 340명, 341명이잖아. 340 초과로 써도 관계가 없게 된다 이거지. 똑같은 말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340의 위치를 판단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20 간격인데 16이잖아요. 계산 잘못했나? 왜 16이 없어? 20이 없어. 400명 5분의 4, 8, 4, 320 곱하기 5분의 1 계산 잘 보는데 64네요. 얘가 8이네요. 8이야. 그러면은 요 20은 8이 몇 번이냐 이 말이잖아. 8, 26, 8, 5, 40, 2.5 시그마네요. 그러지? 우리가 원하는 342.5는 원하는 것은 요 면적이고 요 면적과도 관계없다 있지? 그래서 요 면적은 0.5 플러스 2.5 시그마 0.4938 그러면 0.9938 요 계산상으로만 따지면 5분의 1의 확률은 꽤 높은 확률이란 소리야 지금. 5명 중에 1명이 예약을 취소할 확률은 실제 너희 생활하다 보면 너희 회사 다닐 때도 이런 계산할 거란 말이지. 너희들이 하는 건 아니야. GPT가 다 해주겠지. 컴퓨터가 다 해주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지? 그래서 340명인데 어떻게 400명을 받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99% 정도면 99.3%잖아요. 꽤 높은 확률이라고 해. 물론 그렇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 그러지? 0.006 정도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0.006의 좌석이 총 몇 명이었어? 400명인가요? 뭐 300우 300. 300명? 400명으로 계산해야 된가? 4006.2, 2.4 정도가 나오네. 400명으로 계산했을 때. 400명인지 340명인지 모르겠네. 근다 하고 2.4짜리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지. 이건 확률적인 거니까 100%는 아니잖아요. 확률적으로 5분의 1인 거지. 같은 취소를 한 명도 안 해. 그럼 60짜리가 문제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겠지?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제 AB로 두는 거지. AB로 얘기를 할 때 340명 넘었으니까 AB 1번입니다. AB 2번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지. 나 가고 싶은 사람은 AB에 걸리면 가는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걸릴 확률이 높으면 그날 약속을 그냥 이행하는 거고. 취소될 것 같으면 다른 표를 잡든지 그러겠지 이제. 뭐 이 정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2.4짜리 정도는 커버 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다른 좌석으로. 또 풀어볼게요. 자,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의 무게는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자, 무게가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이 회사에서 신제품의 무게가 164보다 작은 경우 불량품으로 판정을 합니다. 무게를 재가지고 164보다 작으면 불량품이 된 거라고. 그치? 근데 2,500개의 신제품을 생산할 때 불량품의 개수가 64개이야.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 위에는 무게에 대한 분포가 나왔어. 위에는 무게에 대한 분포가 나오는데 그래서
불량품이 이제 164보다 작을 경우는 불량품을 판정을 한대. 근데 갑자기 뭘로 넘어가서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이 변수가 지금 무게에서 불량품의 개수로 바뀌었다는 소리야 지금. 이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불량품이 몇 개야? 총 우리가 250개를 조사할 거냐? 2,500개를 각각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뭘 알아내야 돼? 불량품일 확률을 알아봐야지, 확률. 그래서 불량품의 확률이 얘가 불량품의 개수가 불량품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그게 64개 이하일 확률을 다시 구해야 돼. 다시 말해서 무게의 변수를 그냥 여기를 x라 놓으면 불량품의 개수 변수는 y라 놓겠습니다.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y라 놓고 자 변수가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해달라 이 말이고 그러면 우리는 변수 x라는 놈은 정규 분포 180의 8의 제곱을 따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얘가 180을 따르니까 180의 8을 따르니까 얘가 180이고 한 칸이 8이에요. 근데 여기에 164보다 작은 경우 164보다 작은 이쪽만큼을 우리는 불량품으로 판정을 한다 이 말이야. 이쪽이면 얼마야? 몇 칸이야? 16이니까 8에 2칸이네요. 이 시그마야. 요게 이 시그마. 그럼 이 시그마면 2를 찾아가지고 얘가 0.48입니다. 그럼 여기 얼마야? 0.02가 된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px가 164보다 작을 확률은 0.02가 된다는 소리고 이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야. 불량품일 확률이야. 그러지? 그러면 하루에 2,500개를 조사를 하는데 이 2,500개 각각이 0.02의 확률로 불량품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새로운 변수 y는 불량품의 개수적인 내용이고 얘를 각각 조사를 할 거야. 독립적으로. 이항분포 2,500에 0.2 50분의 1. 보통 분수로 계산하는 게 너희들이 좀 편해. 소수로 나오긴 하지만 분수로 우리 계산 분수로 하는 게 편합니다. 답을 쓸 때는 웬만하면 소수로 작성이 되고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위에는 지금 무게에 대한 분포가 나왔는데 그 무게에 따라서 불량품이고 뭐 상품이고 하품이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런 불량품에 대한 확률이 있을 거고 2,500 각각을 조사했다. 새로운 분포가 등장을 한 거다. 새로운 이항 분포가 등장해서 요놈이 다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야. 50의 7의 제곱을 따르게 된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질문은 뭐냐? 다시 질문은 불량품이 64개 불량품 PY가 64개 이하일 확률 이래 되겠지. 그럼 얘는 또 새로운 분포입니다. 평균이 50이고 64라고 했으니까 50개가 평균적이고 64는 요 정도 64를 봤더니 14만큼 같네요. 14는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2시그마만큼 같네요. 요거 이하일 확률이야. 그럼 2시그마는 0.48이니까 얘는 얼마다? 0.98이 됐다 이거지. 64개 50개 2,500개 중에 50개는 버려야 된다는 소리네. 어느 정도네. 확률이 높은 겁니다. 0.0 불량품이 0.0이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상황에 이해를 하면서 가야 돼요. 내가 계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수가 나왔어. 계산이 잘못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읽어가면서 이 문장 속에서 나온 말들을 우리는 다 뭘로 바꾸냐면 식으로 다 바꿨어. 문자로 바꿨어. 문자를 쓰면서 항상 문자를 말로 바꿔서 가야 돼. 무게가 180의 8의 제곱을 따른단 말이야. 무게적인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 질문이 뭐냐면 무게가 164보다 작을 확률이라고. 우리는 쓰기는 이렇게 쓰되 말로는 여기 말을 그대로 따라서 가서 읽어가면서 가야 돼. 그래야 이 변수가 뭐의 변수가 달라졌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저 정규분포가 되겠어요. 자, 이제 정규분포를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자료를 정리해서 분석을 한 거야. 확률도 계산해보고 분석을 한 거라고 보면 이제는 그 분석된 자료를 좀 이용을 해보자 하는 내용이고, 그게 통계적 추정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뭔 찍어보자 이런 소리야. 뭐 찍는 건 아니야. 좀 더 근거가 없는 것보다는 근거가 있는 찍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게 사용이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계적 추정이라고 말을 하면 돼. 알겠죠? 자, 통계적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통계적 추정에 나오는 대한 내용은 흐름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지? 일단은 용어를 조금 여기서 용어만 많이 나와.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용어 정리가 필요해요. 용어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너희들이 수업할 때도 다음에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아마 다음에 공부할 때 다 까먹었을 거라고. 다 까먹었으면 다시 용어 정리부터 다시 해야 돼. 용어 정리만 되면 그대로 올라오게 돼 있어. 내용은. 왜냐면 이쪽 내용이 바로 전 내용하고가 거의 흡사합니다. 바로 정규분포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 근데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 여기 용어 뜻이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럴 거니까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용어 연습만 계속 해야 되고, 당장 너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달달달해서 용어가 안 까먹도록 해줘야 돼. 용어가 헷갈립니다. 알겠나요? 자, 이런 내용이 통계적 추정은 이런 일단은 흐름상 첫 번째 흐름은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 모 집단이라는 사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집단이라는 뜻도 있고, 뭐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뭐 기준이 되는 집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뜻 말은 아니고 선생님 그냥 어떤 집단 이렇게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을 조사를 하고 싶어. 그러겠지? 조사를 하고 싶어. 되니? 조사를 하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가 뭐 집회랑 같은 거 하면 집회장소 사람 많잖아. 그러지? 그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몇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 여기 세고 있겠어? 난리 나겠지. 세다 보면 다 움직여 또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추산할 때는 어떻게 추산하냐면 전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모인 면적에다가 여기를 한 면적을 자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5m, 5m는 잘라. 거기만 센다고 숫자를. 그래가지고 면적을 곱해버립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지만 경찰 추산과 시민 추산이 달라요. 완전 말이 안 되게 달라. 이게 유리하고 불리하게 한단 말이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그거는 통계적으로 쓸모가 없는 자료들이야.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쓸모가 있으려면 이게 임의성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 근데 어떤 생각 자체가 개입이 돼버리는 순간부터 이거는 자료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자료를 모집할 때는 임의성이 중요한 거야. 눈 감고 뽑아야 돼. 눈 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밀집된 부분이 있고 헐렁한 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의도적으로 여기 잘라버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잘라버리면 말이 안 되겠잖아. 그러겠지? 자, 모집단은 이런 거야. 너무 많아. 얘를 다 조사할 수가 힘들어. 다 조사한 걸 뭐라 부르냐면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 자, 중요한 단어 아니야. 알았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수조사가 안 돼. 힘들어.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여튼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거야? 샘플을 뜯을 거야. 샘플, 표본, 이거를 표본 조사라고 말을 해. 알겠지? 그러면 이 샘플을 뜯어 가지고 이 샘플을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러겠지? 이 표본을 조사를 해서 이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전체를 찍겠다 이 말이야. 근거를 가지고 찍겠다 이 말이야. 이 맞겠어 틀리겠어? 잘 안 맞겠지. 잘 안 맞겠지. 됐니?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조사해봤어. 얘가 평균이 50이야. 됐어? 그러면 요놈의 평균은 50이다.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50 나오면 얘는 몇부터 몇까지라고 말을 해. 50을 끼워가지고 30부터 70까지 이렇게 대칭적으로 말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여기에도 뭐가 있을 거야? 요놈의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근거로 뭐부터 뭐까지 말을 할 거라고. 그래서 얘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높겠지. 좁으면 좁을수록 들어올 확률이 적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흐름은 이해되지? 넓으면 확률이 높고 좁으면 확률이 떨어지겠지. 어떤 게 좋은 거야? 애매하지? 그러지? 이번에 애령이 다음에 너 통계 시험 보면 너는 분명 빵점부터 100점 사이로 맞을 거야. 100%네. 근데 그러한 예측은 쓸모가 없어. 근거를 가지고 너는 다음에 60점부터 65점 사이 맞을 거야. 진짜 맞았으면 이건 점쟁이가 되는 거야. 이게 좁으면 점쟁이지.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좁으면서 그걸 신뢰도라고 말을 해. 믿음이 좋아야 돼. 높아야 돼. 그게 자료로 쓰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를 쓰고 있냐면 95%를 쓰고 있어. 95%, 99%를 쓰고 있는데 보통은 다 95%야. 너희들 TV 같은 거 보면 리서치 보면 밑에서 적어졌어.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 요게 95%라는 소리야. 신뢰도. 오차 한계 범위 5% 이렇게 써졌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신뢰도 95%의 조사라는 거야. 알겠니? 99%도 있는데 99%는 너무 넓어지는 경향이 있고, 근데 수학적으로는 우린 95%와 99%를 둘 가지 다 공부를 할 거라고. 알았어요? 대부분 95%, 99% 쓸 거라고 해. 여기까지 이해되니?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 표본을 조사해서 전체를 예측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야. 됐니?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이 표본의 조사의 어떠한 근거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 흐름을 공부를 다시 하겠다 이 말이야. 도대체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가 어렵다. 여기까지는 얘기했어요? 자, 시커먼, 검은 것만 읽어보면 모집단과 표본, 전체 집단과 표본, 전수조사란 말이 있고 표본조사란 말이 있고 표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읽어보면 될 거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나와. 여기서 표본의 크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표본의 크기는 개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표본의 크기 개수. 됐어요?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찌겠어? 표본이 크다는 말은 전수조사에 가까워지겠지. 전수조사에 가까워지겠지. 평균하고 좀 더 가까워지겠지. 표본이 크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여튼간에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전수조사 하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이거지. 여기까지 알겠지? 그래서 표본을 가지고, 표본의 크기란 말이 있고 그 표본을 가지고 우리는 그 표본을 조사를 할 겁니다. 됐니? 됐어요? 자, 표본하고 표본을 조사를 할 건데, 잘 봐. 용어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모집단이 있고 표본 집단이 있을 거라고. 표본 집단은 안 썼어. 그냥 표본이라고 써서 표본 안에가 그런 뜻이 있는가 봐요. 하여튼간에 모집단이 있고 표본이 있어. 됐니? 그 모집단에 평균이 있을 거고 모집단에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분산은 똑같은 거야. 모분산, 모표준 편차에 줄여서 모평균, 모표준 편차, 모분산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해. 됐니? 자, 표본을 조사한 건 표본의 평균이 있겠지. 표본의 표준 편차가 있겠지. 표본의 분산이 있겠지. 자, 표본의 표준 편차와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의 분산은 똑같은 말이니까 표본의 표준 편차를 쓰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분산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이 있겠지. 그거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표본 평균, 표본 표준 편차라는 말을 쓸 거라고. 이 표본을 뜯어가지고 뭘 구했다요? 표본 평균을 구했고 표본 표준 편차를 구했다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표본의 평균,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 얘를 표본 평균을 X바라고 부릅니다.
모집단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 그 확률 변수는 x라고 할 때, 자, 모집단의 각각을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표본을 뜯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 표본이 아니야. 표본 각각이 x바가 아니야. 조심해야 돼. 모집단은 각각이 x야. 모집단은 각각이 x라고. x1, x2, xn 이렇게 됐다고. 표본은 그걸 뜯어가지고 평균을 내놨단 말이야. 그 평균이 x바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x바가 우리는 표본의 크기를 x1, x2, xn을 n으로 나눈 값이라고. 이게 표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놈을 가지고 평균을 내놓은 게 x바야. 여기까지 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실제로 우리는 표본을 하나만 뜯겠어? 그러진 않겠지. 표본 하나 뜯어가지고 예측할 수 있어요. 보통 예측하는데 표본 하나만 뜯지는 않겠지. 하나 뜯어보고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서 뜯어보고 여기서 또 뜯어보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x바 1이 있고 x바 2가 있고 x바 뭐 쭉쭉쭉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표본을 뜯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뜯을 거냐면 복원 추출로 뜯을 거야. 표본을 뜯을 때 어떻게 뜯는다고? 요 말은 중요한 말인데 안 나왔지. 표본을 뜯을 때는 복원 추출이야. 복원 추출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여기서 3개를 뽑을 거야. 3개를 뜯을 거야. 그렇지? 3개를 뜯을 때 어떻게 뜯을 거냐면 하나 뜯었어.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 또 하나 뜯어. 다시 집어넣어. 다시 뜯어. 어째? 똑같은 놈이 계속 걸릴 수 있겠네. 이런 뜻이 이해됩니까 지금? 복원 추출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원래 복원 추출이야. 내가 이 자료가 1부터 5까지가 있어. 1부터 5까지가 1이 무수히 많고 2가 무수히 많고 5가 무수히 많다고 생각하면 그냥 3개를 뜯으면 111 걸릴 수 있다는 소리겠지. 대신 정확하게는 복원 추출이 맞나. 넣고 뽑고. 이해됩니까? 이건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가지고 그 표본을 뜯어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하고 그 표본의 분산을 구했는데 이름이 다르지. 표본 평균은 x바라고 말을 했는데 표본 분산은 s제곱이고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뽑은 사이즈 3개 뽑았으면 3개 있을 거 아니야? 그 3개의 평균이 x바야. 그 3개의 표본 분산이 s제곱이고 그거의 표준 편차가 s야. 됐습니까? 그래서 평균은 어렵잖아. 자, 분산은 평균을 구한 다음에 x1에서 빼서 제곱해서 우리는 요놈의 평균을 구했는데 뭘로 나눴어? n-1로 나눴지. 됐습니까? 이 문제는 안 나와. 선생님이 강조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는 있어. 통계가 요즘 중요해졌으니까. 통계 계속 중요해지고 있어. 혹시 선생님이 요거를 강조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표본 분산을 이렇게 해서 구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이 문제는 시중에 거의 안 나왔던 문제야. 헷갈리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 안 나와. 의도가 이게 아니니까. 됐습니까? 의도가 이게 아니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 여튼간에 지금 이름이 좀 다르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다음에 혹시라도 왜 n-로 나눕니까? 라고 나오면 고등학교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값이 안 맞더라 이거지. 값이야. 값이 안 맞더라 이거지.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로 나눴다 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떤 보정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뭐냐면 모집단이 있었고 그걸 샘플을 뜯어가지고 그걸 조사했다. 그 조사한 게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야. 이름 3개 나왔습니다. 용어 x바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s제곱은 몰라도 돼. x바. 됐어요? 모집단은 각각 하나가 x야. x바는 뭐라고? 표본 평균이라고.
표본 각각이 아니라 표본 평균. 됐지?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이름이 좀 달라졌습니다. 요게 헷갈리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름이 다르죠? 이 의미는 뭐냐면 모집단은 각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걸 x1, x2, xn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렇지? 그거를 다 더해가지고 총 개수로 나눠버리면 평균이 될 거야. 그럼 2x야 그게. 근데 표본을 뜯으면 그게 평균 하나가 나온단 말이야. 그 평균 하나가 x바 1이야. 그럼 샘플 또 뜯어가지고 그게 x바 2야. 표본 뜯어가지고 x바 3야. 이해되니? 그 x바들이 아주 많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x 조사하는 거하고 x바 조사하는 거하고 어떤 게 쉬워? x가 쉽겠냐 x바가 쉽겠냐? 모르겠지. 그래서 좋습니다. 실험을 하나 하겠습니다. 실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뒤에 나와. 지금 한 문제는 있을 건데 그 실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x가 이렇게 있어요. x는 모집다. 됐어요? 여기에 1, 2, 3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샘플을 뜯을 거야. 샘플 2개짜리 샘플을 뜯을 거야. 됐습니까? 그 샘플을 뜯어서 우리는 뭘 구할 거야? x바를 구할 거야. 그럼 샘플이 어떻게 나오겠어? 복원 추출해야지. 복원 추출. 하나 뽑고 다시 집어넣고 또 하나 뽑을 거야. 몇 개가 나와? 몇 가지가 나와? 9가지가 나오겠지. 하나 뽑았어. 다시 집어넣었어. 또 하나 뽑았어. 9가지가 나오지. x는 3개인데 x바는 9개야. 그러지? 뭐가 더 힘들어? x바가 더 힘든 거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x의 분포랑 x바의 분포를 실험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작업이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뭔 말인지 알겠니? 됐지? 그래서 x 표본, 얘는 표본 11, 12, 13 조심해야 돼. 복원 추출이야. 21, 22, 23 31, 32, 33 요거는 샘플이야. 요 놈을 가지고 우리는 x바를 구할 거야. x바는 뭐라고? 표본의 평균. 이 샘플의 평균. 현재 가로 9개는 샘플, 표본. 요 놈에 대해서 평균을 수치화시킨 거라고. 됐니? 평균 얼마 나왔어? 1, 1.5, 2, 2.5, 3 이렇게 나왔네. 그에 대한 확률 얼마야? 총 9개. 9분의 1, 2, 3, 2, 1 확률의 합은 1 나와야 되겠죠. 비교. x는 1, 2, 3 px는 3분의 1, 1, 1 이렇게 되겠지. x하고 지금 x바를 지금 비교하는 중이야. 자, 조심할 점은 지금 x바는 표본 평균이고 요 표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야. 표본 평균의 분포야. 표본의 분포가 아니라 표본 평균의 분포를 표본을 뜯어가지고 평균 낸 그 숫자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됐지? 이 두 개를 비교했더니 둘 다 대칭적이야. 평균이 어쩌겠어? 같게 보이잖아. 딱 봐도. EX랑 EX바가 같은 상황이 나오더라 이거지. 샘플을 뜯어가지고 평균을 그놈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봤는데 EX바도 EX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중요한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지? 중요한 거야. 근데 분산은 누가 크게 보여? 누가 클까? 자, 분산이 크다는 말은 몰려있으면 어쩐다 했어? 몰려있으면 작아진다는 소리겠지. X가 몰려있어? X바가 몰려있어? 어? 얘는 9분의잖아. 3분의잖아. 9분의 333으로 봐야 돼. 333으로 보면 X바가 몰려있습니다. X바가 더 적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Vx바가 n분의 Vx가 되더라는 실험 결과가 나온 거야. 실제 우리가 계산해봐도 나오게 됩니다. 실제 해봐도 나오게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X바를 가지고 우리는 모집단 X를 분석을 하자는 내용이고, 그래서 X바의 분포가 X바의 분포랑 X의 분포가 이런 관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직접적으로 X바를 가지고 X의 분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실험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실험하는 문제가. 알겠나요? 그래서 자, 한번 쭉 여기서 쭉 한번 읽어보면 모평균 M은 상수이지만 변하지 않지만 표본 평균 X바는 추출된 표본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므로 얘도 확률 변수다. 하지만 X바 자체가 여러 개다 이 말이야. 따라서 확률 변수 X바의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X바의 분포를 이용하면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X바를 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다. 모평균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이게 원래 모집단이 있었을 거야. 요놈은 M이라고 썼는데 얘를 약식으로 적은 거고 정식으로는 EX가 되고 요놈은 시그마 X가 되겠지. 됐어요? 거기에 대하여 EX가 EX바가 되더라 이거죠. EX가 EX바고 VX는 N분의 VX가 된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평균은 원래는 왼쪽은 M이고 오른쪽은 M바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M바와 M은 똑같다 이 말이고, 밑에는 다르죠 지금. 왼쪽은 시그마 바의 제곱으로 약식을 쓸 거고 오른쪽은 지금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 얘는 우리는 항상 제곱으로 표현되겠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현할 거라고. 자, 지금 하자는 게 뭐냐면, 자,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분석을 하자는 내용이야. 그러겠지? 그러려면 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분석하려면 표본 평균을 가지고 하나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지? 하나의 표본 평균의 분포를 그래서 알아내야 돼. X바의 분포를 알아내야 돼. 근데 X바를 조사를 해봤는데 X 조사하는 것보다 X바 조사하는 게 분포가 더 어렵다고. 이해되니? 그럼 X바 하나로 X바를 가지고 X의 분포를 알아내야 되는데 X바를 직접 구하는 건 힘드니까 X의 분포가 나오면, X의 평균이 나오면 얘를 써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X바를 구하지 않고 X로 X바를 분포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라 이걸. 뭔 말 이해됩니까? 그럼 이해돼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면 그냥 요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X가 뭐고 X바가 뭐고. 자, X바는 표본 평균이야.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아내는 거야.
표본 평균 자체가 고유명사야. 자료야. 자료 이름이 표본 평균이야. 그래서 이 X바는 표본 평균의 평균. 다른 말이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X바는 표본 평균, EX바는 표본 평균의 평균. VX바는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러겠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고. 그렇게 되면 밑에는 뭐 하려고 했던 거야? 자,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는 위에서 우리가 지금 자, X가 정규 분포를 이렇게 따랐잖아. 자, X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거지. 표본의 크기는 n이고요. 그러면 얘는 n바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n바 대신에 m을 쓸 수 있다. 시그마 바 대신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을 쓸 수 있다.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x바의 확률 분포가 나온 거야. x바의 확률 분포는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그러면 그 전에 정규 분포하고 달라진 점은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었다라는 내용만 달라진 거라고. 그럼 여기에 어떤 말이 꼭 들어있을 거냐면 표본의 크기란 말이 분명 있을 거라고. 근데 표본의 크기란 말이 대놓고 표본의 크기란 말을 적었다는 것은 앞쪽 개념 문제고, 뒤로 가면 표본의 크기란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내가 샘플을 뜯었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야 돼. 됐어요? 뭐 학생이 뭐 10,000명 있는데 그 중에 10명을 가지고 했다 이런 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알겠나요? 그 표본의 크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럼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자, 뭐만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용어 정리만 할 거야. 여기에 이제 용어가 뭐가 있냐면 x가 있을 것이고 x바가 있을 것이고, x바가 있으려면 n이 있어야 돼. 표본의 크기가 있어야 돼. n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 x의 분포가 있을 것이고, x의 분포가 나오면 x바의 분포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요까지만 할 거야. 용어 정리를. 도시에서 운전면허증 소지한 사람이 지난 10년간 교통 건수를 위반 건수에 실제 조사한 거지. 요놈은 x야. 그 x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인 정균포를 따르고 있는 중이야. 여기까지는 됐지? 여기까지를 우리는 읽으면서 바로 x는 정규분포 5의 1의 제곱을 따른다. x는 건수. 이 도시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중 이미 추출 100명이 n이 100이구나 적으면 얘는 표본이구나 생각을 해. n이 100이다. 표본이구나.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 표본 평균의 분포로 바꿔줘야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항상 루트로 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래서 100명을 얘네를 조사를 하면 그 표본 평균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떴다 이 말이야. 그래서 100명은 분포가 이런 분포를 갖고 있어. 100명만 뜯어서 조사하면 이런 분포를 갖고 있다고 해. 그래서 이 사람을 위반한 건수의 평균이, 그러면 얘가 x바야. x바의 건수의 평균이 4.85건 5.2건 이하일 확률. p x바가 4.85부터 5.21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질문이 되는 거라고.
문제 똑같은 거지. 뭐만 달라진 거야? x의 분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x바의 분포를 가지고 해달라 이런 요구라고. 는 그림 안 그려도 되겠지. 0.1이니까 얘는 0.15 마이너스 얘는 0.2 0.15 0.2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이건 보이지? 5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아이 보이잖아. 보여 1.5가 되고 자 표준화 변수는 표준화시킨 변수는 똑같습니다. 표준화시킨 거니까 어차피 얘도 정규분 보잖아. 단지 뭐가 달라진 거냐면 x 변수가 달라진 거야. x가 x바가 된 거야. 변수가 다른 x하고 x바는 완전 다른 변수입니다. x는 모집단 변수고 x바는 표본 평균의 변수야. 알겠죠? 는 계산하면 0.4399104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됐습니까? 그럼 쉬었다 할게요.